숭실대 문예창작과 문창과 그러죠. 근데 문창과 하면 좀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문예창작과 창작학과. 창작학과입니까? 예. 작가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정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역시 문예창작학과 교수님답게 아유 자유정신을 지금 잘 아유 이렇게 미남이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얘기할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지금 업돼 있습니다. 안철수 이런 얘기하는 하다가 이런 얘기 안철수 이런 얘기하면 아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렇죠. 근데 오늘 좀 전혀 다른 얘기를 이 남정욱 교수님이신데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 영화 현장에서 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교로 진출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작품 하셨어요? 뭐 작품 했다 해도 뭐 주전자 들고 따라다니는 이런 거 하셨어요? 저는 기획 마케팅. 기획 마케팅. 예, 마지막 작품이 파란 대문 김기덕 감독 거. 그런 작품이 있었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제가 어쩌다 저는 영화 하면 주로 제가 속한 영화과가 무슨 반지 제왕, 인디아나 존스 이과입니다. 예. 수준 아시겠죠? 이게 다 저 차원의. 예. 그저 킬링 타임 뭐. 예. 저도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대부분 상업 영화만 가르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 영화는 이제 법칙이 없어요. 근데 상업 영화는 그 흥행의 법칙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칠 때 예술 영화는 나중에 천천히 배우고 일단 그 기본 틀을 배워가지고 격이 생겨야지 파격도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파격을 하면 기본 도식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기본 공식은.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파격이 나오는 거지. 격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파격을 한다는 것은 망발이다. 이렇게. 사실 어떤 예술 영화는 감독이나 또는 그 프로듀서들의 그 생각이 너무 과잉되게 표현되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뭘 가르치려 들거나, 그러니까. 어떤 의도된 거를 갖다 보여주고 싶어 하거나. 옛날 한국 방화가 이제 관객이 먼저 울어야 되는데, 예. 안에서 먼저 우는 거죠, 화면에서. 관객이 울 때까지 계속 이래도 안 울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예. 참 실제로 관객을 많이 울렸어요. 그 최민수 씨 할머니가 전옥이라고 유명한 예전에 배우 있어요. 여자 배우 전옥. 예. 그 양반이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눈을 뜨고 울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는가요? 눈을 감고 울면 관객이 감동을 덜 받는답니다. 그래서 항상 울 때는 눈을 부릅뜨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관객이 스크린을 보면서 눈물이 같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은 아니고 그런 일이 필요하다 싶으면 반드시 눈을 뜨고 우는 그런. 울 때는 눈을 뜨고 운다. 예. 그래야지 그게 임팩트가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우는 거 보기 싫어서 영화를 보기 싫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영화 보면 울잖아요. 예. 또 사람 울리잖아요. 예. 저는 들어가서 내가 많이 울 것 같은 영화는 잘 안 봐요. 예. 그건 어떤 심리죠? 그건 같은 건데 울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영화를 봅니다. 거꾸로. 예. 근데 되게 울고 싶은 날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 사람들 보면요. 오늘 왠지 울고 싶다 이런 날 가서 이제 맘 먹고 우는 거죠, 편하게. 그렇습니까?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책 오늘 보여주시나 하고 하실 텐데 이 책입니다. 기타노 다케시의 생각노트. 책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잡으면 그저 요즘 같은 여름이면 잡아서 하루 저녁 그 다음날 이렇게 재밌게 지하철 몇 번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기타노 다케시 얼굴 보시면 대강 아시겠죠? 유명한 영화 배우이면서 코미디언이면서 작가이면서 영화 감독이면서 저는 이 사람 영화를 자토이치라는 무슨 칼제비 영화 그 약간 마지막에 또 이 반전이 있어요. 코믹하게. 맹인금객인데 마지막에 이 반전이 어떻게 되느냐면 다 이제 정리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다가 돌뿌리 끌려 넘어져요. 재밌죠. 웃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 감고도 그렇게 다 해치고 가다가
마지막에 돌불이 걸려서 완전히 코가 다 깨지는. 관객들의 마음을 풀어줄 줄 아는 거죠. 긴장하고 봤을 때 마지막에 그죠? 쫙 펴진 다음에 마지막에 더 이제 그 엔드 크레딧 나올 때 게다 신발을 신고 탭댄스를 추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영화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 뭐 하도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 장면 저 장면이 막 헷갈립니다. 예. 그 영화였군요. 상당히 좀 특이한 엔딩이었죠, 그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게다 짝 신고 탭댄스 추고. 이 사람 영화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아주 뭐 어디 경찰관인데 악당이에요. 하여튼 돈이 모자라가지고 경찰차를 이렇게 뭐라 그러냐 입혀가지고 경찰차 아닌 다른 차처럼 만들어가지고 예. 그걸로 뭐 은행인가 털고 뭐 하여튼 사람도 죽이고 뭐 이런 아주 하드보일드한 아주 뭐 줄거리도 이상해요. 줄거리도 뭐 이상하고 뭐 사람 죽이고 전 화면이 뭐 늘 시커멓고 뭐 거르죽죽하고 이런 영화였는데 뭐 그거 혹시 아세요? 일단 소나티나 아니면은 하나비 아니면은 갱으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습니까? 예. 악당으로. 예. 악당이라면 이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처절한 이렇게 내면을 가진 악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더구나 이 얼굴에 지금 오토바이 사고가 난 뒤로 얼굴에 이렇게 뼈가 없으니까. 그래요? 예, 쇠를 박아가지고 얼굴에 있는 뼈들을 갖다 붙여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표정이 몇 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퍼도 이 표정, 기뻐도 이 표정.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굉장히 슬픈 장면인데 이 사람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눈물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장면을 강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재밌어도 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고. 아주 독특한 배우예요. 기타노 다케시는 또 뭐죠? 무슨 어린애하고 같이 나오는 기쿠지로의 여름. 기쿠지로의 여름.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건 이제 삼류 동네 야쿠자가 아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 그 작품은 좀 이 사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건 이 사람이 주연으로도 나오나요? 이 사람은 항상 주연이자 자기가 연출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 거가 미국에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다케시가 있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텔레파시가 통해나서. 근데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사실 어릴 때 무슨 뭐 황야의 무법자 우리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단했거든요. 이 껌진 거 껌도 아니고 뭐죠? 씨가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질겅질겅 씹어서 여기까지 오면 한 명 죽이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유치찬란한 서부 영화인데 그때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니에요. 자, 그때 보면은 정말 저 배우가 삼류 말하자면 뭐 서부가 아니면 뭘 찍을 수 있겠나 이런 분위기인데 뭐 $100만 베이비인가요? $1,000,000 베이비? 그런 영화야나 그레이 토리노? 그랜 토리노. 그런 영화 그랜 토리노입니까? 예. 전 머릿속에 그레이 토리노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랜 토리노 이런 영화에서 보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끝까지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바로 말년이 훌륭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진주만을 다룬 영화가 있다고 아주 칭찬이 많았는데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하고 아버지의 깃발 2부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는 같은 장면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하나는 일본 입장에 찍었다고 그러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는 못 봤어요. 참 아쉬워서 언젠가 한번 인터넷 찾아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남 교수님은 만화도 좀 하셨다면서요?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를 했습니다. 뭐 했었어요, 작품?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10년 뒤로 되돌렸다고 하는 블루시걸이라는 성인 애니메이션. 뒤로 돌렸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 돌려야지 왜? 앞으로 가도 모자란데 왜 뒤로 가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해가지고 오히려 그 뒤로 애니메이션이 주춤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죠 오히려. 왜 그랬나요? 투자가 좀 덜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스토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총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성인 에로물이었나요? 성인 에러물은 아니고 성인물 그냥. 그냥 성인물. 예. 그러니까 만화 잔혹, 영화는 폭력 뭐 이런 거였나요? 그 애니메이션은 이제 아동용이라는 편견을 좀 깨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인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아, 그 제목이 뭐라고요? 블루 시걸, 푸른 갈매기 이렇게. 아, 제가 그 언젠가 그 잘못해서 망했다 뭐 이런 걸 기사는 본 것 같은데요. 예, 좀 잘.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블루시걸. 아, 뭐 애니메이션 뭐 잘못 만들어서 성인 애니메이션 예. 시장이 된다 뭐 어쩐다 하면서 나온 영화가 뭐 잘 안 됐다는 기사는 한 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배우 목소리 입히는 것도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었거든요. 주인공은 최민수 씨가 그때 목소리 연기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를 20년 전에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몇 살인데 20년 전에 그걸 하세요? 지금 31살 아니세요? 왜 그러세요? 저 66년생인데요. 아, 그래요? 예. 그거 왜 이렇게 젊어 계세요? 편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 역시 문예 창작 이런 거 하시니까 자유정신으로 사시니까. 노빈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아동용 팩션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썼던 건데, 그 뭐 반응이 괜찮습니다. 노빈선은 우리 집 애들도 많이 봤어요. 그건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같이 하는 거죠? 아니, 혼자 씁니다. 아, 혼자 씁니까? 예. 오, 노빈선. 예. 그 로빈슨에서 그 말하자면 약간 음차를 해가지고 만든 이름이죠? 그렇죠. 노빈선. 예. 만화도 우리 집 애들도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불한 책값 중에 인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생각노트입니다. 워낙 이 기타노 다케시는 미국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있다 그러면 일본에는 기타노 다케시가 있다. 근데 이 얼굴에 뭐 그렇게 철심박은 얼굴 이라는 게 좀 의외네요. 깊은 얼굴, 굉장히 깊은 얼굴. 제가 기타노 다케시가 뭐 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사실은 그 아까 경찰관이 은행 트는 뭐 그 영화를 처음 봤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일본 배우가 저런 얼굴을 가진 배우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충격으로 느꼈습니다. 네. 일본 배우들이 얼굴이 사실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네. 약간 양식화되어 있잖아요. 네. 일본 얼굴 보면 뭐 이런 배우 얼굴은 되게 이렇게 생겼고 저런 배우 얼굴은 되게 저렇게 생겼고 이제 일본 표현도 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배우 얼굴을 보면서 야, 저거는 일본 배우 중에서는 독특한 배우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이 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 책은 쉽게 말하면은 그 하지 않으면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놓은 책입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 돌이 막 날아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 정 실장님 같은 경우도 아마 하시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시는 편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그 대중매체에서 못 하시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정서랑 충돌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슈퍼스타 뭐 K라든가 이렇게 뭐 코리아가 탤런트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도 되고 태연하게 그 가난하고 못생기고 노래 잘 부르는 애들 나오는 프로 아니 이렇게 말하면은 안티가 100만이 금방 생깁니다. 이런 말 못하는데 여기는 뒤에 그런 얘기밖에 안 써 있습니다. 가난하고 못생기고 노래 잘 부르고 그런 애들 나와가지고 그 개인사 끌어내는 이런 프로다라고 아무도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렇게 말하면은 국민정서가 되게 충돌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조윤선 선생님 나오셨을 때 언더도그마 얘기를 하셨지만 그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이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냉소적으로 바라봤다가는 반사회적이고 뭐 이렇게 지키기 쉽상인 그런 얘기들이 주로 여기 적혀 있다. 예, 특히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새 그 평등이라든가 공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평등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은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라.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라.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고 너무 머리가 나쁘고 이런 얘기 빨리빨리 해줘야지 얘가 적응을 하고. 그건 나의 평소 주장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는 얘기를 안 하죠. 못 하시죠.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꿈도 있다네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 죄송합니다. 개그 근데 여러 가지 뭐 고래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거는 들었는데 개그 콘서트는 맞죠? 요새는 조금 이제 그 시청 좀 하락을 했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회보다 힘이 더 셌던 게 개콘입니다. 거기서 한번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파급력도 굉장히 컸고
거기 보면 이제 실제로 국민들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주죠. 청소년, 그러니까 젊은 층의 얘기를 가장 많이 대변을 하고, 그다음 그들한테 바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주고받고 이제. 또 갑자기 개콘 얘기를 여기서 나왔어요. 개콘 얘기를 들은 거 거기 보면은 이제 용감한 녀석들이란 코너가 있는데요. 개콘 안에. 예, 그 구정향 코너인데 거기 보면은 세상은 말하지 안 되려면 안 돼. 우리는 말하지 안 될 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적이 뭐냐면은 세상은 말하지 노력하면 돼. 우리는 말하지 안 되려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너무 솔직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학자가 썼다고 그러면은 이제 돌을 맞아서 사망했을 공산이 크고요. 다케시니까 이런 말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책의 형식이 에세이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왜 대학생들이 평준화 대학교 가서 세계를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나. 옛날에는 중학교 갈 때 시험쳐 갔잖아요. 예. 고등학교도 시험쳐 갔잖아요. 아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중학교 갈 때도 소위 인류에 떨어져 보면 예. 뭐 떨어지고 뭐 공부 잘하는 애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할 텐데 예. 대학 갈 때까지 다 똑같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 대학에 딱 가서 보니까 이건 경제 아니다 이거. 예. 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1차, 1류가. 그래서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전 대학은 1차를 떨어지기 싫어서 합격될 때 들어갔습니다. 하도 뭐 중학교 할 때 떨어지고 예. 그때 뭐 1류, 2류, 뭐 심지어 그렇죠. 3류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1차는 뭐 예를 들어 12월 달에 보고 2차는 뭐 1월 달에 보고 뭐 3차는 뭐 1월 말에 보고 그럼 이제 차례차례 갈라서 이제 3차까지 갔으니까 그런 얘기군요, 이 책이. 독일은 또 그렇게 비슷하게 해요. 독일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아예 넌 직업학교 가라 하고 아예 학교 써줘 버리거든요. 잔인하죠. 니 대학 갈 그게 없다. 예. 직업학교 가라 이렇게 써준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그런 부모한테 허위 의식을 좀 깨보자라는 측면에서 쓴 책이 이제 이런 책들인 거죠. 그게 결국 아이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세상 탓을 하게 되고 이런. 다케시 본인은 어떤 커리어를 가진 사람입니까? 불우하게 컸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가난한 집에서 컸고, 그다음에 이제 공대를 갔다가 갑자기 이제 예술의 길로 돌아선 이런 타입인데, 그 제가 본 다케시라는 인물은 세상과 사람을 관찰을 많이 하고요. 관찰한 것을 다시 곱씹어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 뭐 연예인이 쓴 책이다라고 보기에는 깊이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노 다케시는 실제로 목차를 한번 보시죠. 제1장 생사 문제.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의 의미. 죽는 게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던 시. 사춘기 얘기인가요? 예. 이거 나하고 비슷하네요. 사춘기 때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그 일본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예. 가난을 그대로 겪은 거죠. 가난을 몸소 체험한 세대가 지금 세대는 너무 약하지 않은가. 가난했던 그 세대가 받았던 교육이 강인한 자기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이런 식의 뉘앙스를 믿습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던 시절. 빛나는 별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잘 나가는 놈은 싫다 이 말이었던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 교육 문제나 관계 문제 2장 3장 같은 것들이 사실 좋습니다. 이제 1편은 자기 자서전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3장은 관계 문제인데요. 예. 제가 이 관계 문제 이런 거 보자 이 타이틀을 보자마자 성관계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관계 문제예요. 성관계 얘기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전혀 이렇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잘 썼습니다. 굉장히 쿨한 중년입니다. 쿨한 중년. 성관계 문제도. 예. 사실 우리나라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금기시되어 있는 사회 중에 하나죠. 예. 사실 이것도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남 교수님 뭐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마광수 장정일 씨가 한번 철퇴를 맞은 그 다음 시즌에 들어가가지고 스포츠 신문에 소설을 하나 연재하다가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이제 지적과 뭐 이런 걸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제로 소설을 쓰다가 연재를 중단했던 적이 한 번 있죠. 굉장히 아팠겠습니다. 기분은 좋진 않죠. 아주 나쁘죠. 아주 나쁘. 근데 사실은 이 성 문제 같은 것도 우리 사회가 최근에 이제 성추행이다, 뭐, 또는 뭐, 성추행, 성폭행, 또는 그 이어지는 살인,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사실은 성 문제도 인간의 본능이나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탐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뭐, 오해견잡으로 같은, 저는 오해견잡으로 같은 소설 중에 성적 인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성적 인간이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 보면 지하철 성추행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하철 성추행범의 얘기를 정말 뭐 눈앞에서 보여주듯이 묘사를 해요. 아주 슬로 비디오로 보여주듯이 묘사를 하고, 아주 뭐 여기서 참 이 정규제 TV에서 얘기하기 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아주 정말 더러운 지저분한 아주 뭐 그런 데 대해서 정말 끈기 있게 묘사를 해나가요. 자, 그 오해견잡으로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참 그렇죠. 세계적인 문호인데 그 성적 인간이라는 책을 보면서 야, 나는 글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나, 대한민국에 글 쓰는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쓰고 있는가 하는 데는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 책도 좀 그런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은 또 남녀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절 같은 거, 상대가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식당에 이제 술집에 갔는데, 종업원한테 줄 팁이 없으면 술집을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음식감은 있는데 팁이 없으면 안 가고, 팁은 반드시 그 사람이 무한하지 않게 주는 법.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들이 갑자기 매너 있어지네요.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입니다. 아, 팁을 준다. 그럼 뭐 여자 있는 술집에 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여자 만났던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그 생존한 인물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를 거의 동물의 세계랑 비슷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일본 연예계에서 매장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고 한 사람만은 그 발언을 해도 되는 그런 풍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예외야. 뭐 한 사람 정도. 딴 놈이 그런 흉내 냈다가는 맞아 죽는 거. 그래서 이 책은 그 예외에 속하는 게 기타노 다케시입니다. 다케시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다리가 찢어지는. 근데 역시 술집에 가서 팁 줄 돈은 있어야 술집에 가죠. 술값은 외상으로 달지만 팁은 외상으로 달면 그건 비신사적인. 예쁜 문제 이건 뭐예요? 그 연예인의 방자함. 이어지는 부분인데 안 되는 놈들은 배려를 모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저하고 실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있는데 혹시 담배 태우십니까? 담배를 태운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없고 안 태운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담배를 안 태고 있는지 7개월 됐습니다. 담배는 끊을 수는 없는 거고 참는 거죠, 그냥 오랫동안. 좀 참고 있어. 그때 만약에 담배를 딱 이렇게 실장님 무셨는데 제가 이제 많이 후배. 근데 라이터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불을 붙을 수 있도록 담배를 이제 물고 피워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뻔히 보면서 자꾸 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소한 것까지 보면서 안 되는 놈들은 배려를 모른다. 하다못해 피우고 싶지 않았으나 그 후배가 라이터를 꺼내면은 담배를 피워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써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아주 소소한 그런 얘기로 우리를 일단 안내를 합니다. 그죠? 소재 자체는 소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읽다 보면은 기타노 다케시가 가지고 있는 내공이랄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랄까, 그런 데서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의 자유의 가치 같은 거. 축구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축구를 뭐
축구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건데 축구가 예. 아름다운 이유는 그 틀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틀이라는 게 뭐죠? 손으로 들고 뛰면 되게 편한데 그 편한 손을 안 쓰고 발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걸 끌어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영화 감독이자 배우로서 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성천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 쓰고 있나요? 일본 영화가 이제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그 구로사와 아키라, 일본 영화의 천왕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그 고전주의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면은 그 현대 영화에서 전 세계적인 공통 감성 같은 거를 건드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 통하는 영화를 만든 최초의 감독이 아마 이 기타노 다케시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단순히 일본적 정서만 담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그 등장하는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잡아내서 연출을 하고 이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에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캐릭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몰입이 잘 되는 캐릭터는 저 캐릭터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꼼꼼하게 관찰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일본식의 그 농담 같은 걸 통해서 풀어내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 우리가 익숙한 캐릭터라야 좋게 느낍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 캐릭터 나 알아 이렇게 되게 되면 되게 빨리 영화 속에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고 그렇습니까? 동화되는데 잘생기고 무슨 뭐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뭐 쌈 잘하고 뭐 이런 애가 나오면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저런 사람은 잘 본 적이 없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잘된 영화들은 대부분 다 인간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그 관찰을 철학적으로 자기가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을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은 굉장히 생경하니까 이것을 영화적으로 다시 재탄생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관찰이에요. 그렇습니다. 관찰이 안 되면 그게 잘 안 되는데, 저는 이 기자 생활하면서 보면 이제 다큐멘터리적으로 쓰는 다큐멘테이션 하는 그는 아주 좋아했어요. 일선 기자 때 아주 다큐멘터리, 예를 들어서 비사 뭐 이런 거는 제가 아주 주특기가 이렇게 잘 썼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일선 기자 떠나면서 이제 최근에 써본 적이 없죠. 언젠가 다시 이제 그런 데 도전하고 싶은데, 아마 남 교수님도 그렇습니다만은, 기타노 다케시나 이런 사람들 다 자기 문법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예. 또 뭐 재밌는 얘기 없나요? 제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좀 정신이 맑지가 않아가지고. 예. 뭐 깨알처럼 많이 쏘셨어요. 예. 뭐 페이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뭐 꼭 얘기해야 되는. 예. 아이들한테 솔직히 말해주자 이런 거가 굉장히 좋게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너는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자꾸 말해주는 거가 결국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예. 그다음 아이들은 훌륭하다, 아이들은 훌륭하지 않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에 대한 클리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화목하게, 그렇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세계에 진입해서 진부하죠. 사실 그런 진부한 생각들이 있는데, 예. 실제로 돼서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애들 잔인해요. 잔인하고 위계 질서 엄청 좋아하고. 예, 계급 질서 있고 뭐 예. 똥폼 잡는 놈도 있고 뭐 비굴한 놈도 있고 뭐 어른들 세계 하는 거 다 하죠. 더 하죠. 예. 어른들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자제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자제가 없잖아요.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기타노 다케시가 그런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심오한 철학을?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굳이 추천해서 제가 이 정규조 TV 제가 이 정교조 교사들하고 평준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늘 할 때 제가 가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당신들 교사지만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학생들한테 끝까지 거짓말한다.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날 때까지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 거짓말하는 시스템이 바로 평준화 체제다. 예. 넌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넌 직업을 찾아가서 실무 교육을 해서 직업에 빨리 들어가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끝까지 거짓말하니. 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부족해. 그리고 자기 속은 알죠. 얘는 안 된다는 거를. 척 보면 알죠. 척 보면 알죠. 예.
그 얘기군요. 예. 그리고 그러면 얘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거가 두 번째 할 일이고 대부분 또 그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상처받으면서 살더라도 포기는 안 하게 강인한 마음이라도 길러줘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빨리빨리 해줘가지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써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서늘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이 위선의 사회가 되어서 그저 끝으로만 뻔드르르한 얘기를 하고 아무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죠. 예. 그 얘기군요. 여러분이 이 기타노 다케시의 기타노 다케시는 사실 아마 그동안 우리들에게 작품을 통해서는 좀 알려졌습니다. 뭐 무슨 하루죠 그 애하고 나오는 그것도 아주 뭐 기가 막힌 작품이었다 그러고, 제가 본 영화들도 아주 기타노 다케시 특유의 그 어떤 작법이 있더라고요. 아주 묘한 그런 게 있고, 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짜게 빨 끌고 들어가는 네.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글도 그런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봤는데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벌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패래? 예, 못 알아들으니까 때리는 거다. 좀 때려 된다는 겁니까? 권장하는 편이죠. 그래요? 예. 그것도 요즘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말 중에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저는 그나마 맞고 자라서 이 정도로 안정감 있게 살아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폭력마저도 없었다고. 밖에 안 생겼는데 착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주로 맞았어요? 예, 너무 많이 달래 들었어요? 때리고 알아 뭐 그러고. 그때는 학생 인권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요. 그때 이제 맞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좀 많이 맞는 거 아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면 좀 과한 거 아닌가, 감정적이지 않은가, 전날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맞은 적은 있었어요. 그리 되면 안 되지. 여기 기타노 다케시는 좀 때리라는 거예요? 예. 사실 이 표지 되게 잘 못 만든 것 같은데. 네. 안에 표지가 강렬해집니다. 안에 표지가 좋네요. 예, 이 표지와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을 거의 딱 맞아 떨어집니다. 굉장히 강렬하죠. 그러네요. 전혀 다른 사진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죠?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빛과 편집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빛, 조명. 그러네요. 예. 책에 대한 느낌이 팍 바뀌시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무슨 이 컬트 같은 게 느껴지네요. 아주 좀 서늘해지는데요? 뭐 서늘해지진 않고 이 사람의 책이 편하게 읽히는 것은 이런 얘기들을 그냥 담담하게 합니다. 심각하게 안 하고. 아니 근데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저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는 그게 이제 가식입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애정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고, 여기 제가 이제 그 단계별로 써놨는데, 아이들은 때리면서 키워야 한다. 말로 하면 알아듣나. 이야기를 해도 모르니까 때리는 거다. 자기 자식을 어떻게든 바로잡아 버리고 때리는 것과 죽이거나 아프게 하려고 때리는 것이 어떻게 같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의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언더도그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더도그가 성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존, 태어나서부터 나이 들면서 계속해서 강자를 계속 만나기 때문에, 항상 약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거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되고, 네가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은 지금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살벌하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일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그런 쪽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체벌에 관해서도 무조건 뭐 아까 말씀하신 위선 내지는 허위의식인데, 아이들은 말로 해도 알아듣는다. 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참 근데 제가 애를 셋을 길렀거든요. 예. 위에 둘이가 아들이고 막내가 딸인데 딸은 차마 때리기가 그렇고 위에 둘은 좀 어릴 땐 때렸어요. 예. 어느 게 맞는지 모르죠. 근데 이 유럽에 가서 그 고급 식당에 가보면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들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잖아요. 예. 그럼 유럽 애들이 식당 매니저를 불러서 쟤들 내보내라 그러거든요. 예. 아예 식구를 통째로 나가게 하든지 예. 아니면 입 좀 닥치게 하든지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근데 미국이 이제 애 안 때리죠. 예. 때리면은 경찰에서 예, 개입을 할 와서. 수가 있죠. 근데 유럽의 영국 같은 데는 때려요. 무참하게 때립니다. 아주 정말 민망할 정도로 바로 그냥 갖다 발라버려요. 공공장소인데. 전문 용어 발라버린다라는 말가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 예. 바로 그냥 때려서 애가 휘청하고 맞아서 넘어질 정도로 때려요. 그것도 아주 품위 있게 예. 아주 지성적인 아주 고급 식당에 자기 애들이 떠들잖아요. 한두 번 주의를 주어서 안 되면 바로 그냥 갖다 발라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예. 몇 번을 봐서 그게 어떤 정신 나가거나 어떤 늘 빠진 사람들이 돌출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예. 제가 그걸 보고 영국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뭐 영국 유럽 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고요. 미국에서도 어떤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손님을 안 받았습니다. 애들이 뛰는 고 떠드는데 그 제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때리질 못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니까 굉장히 손님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미국 전 지역에서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막 편지가 오고 오히려 이렇게 손님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뛰고 떠든 애들한테는 식당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사실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맞기 싫어서라도 안 한다는 얘기죠. 기타노 다케시는 어떤 경우에도 좌익이거나 공산주의자는 못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혀 아닌 편이죠. 대개 이제 이런 정신을, 자유정신을 가진 사람들, 자기 책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자기 내부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정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좌익이 되기 어려워요. 그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주의자들이거든요. 예. 나나 잘하자. 예, 사회 책임을 뭐 사회의 잘못도 있죠. 뭐 어떤 잘못된 시대에 태어나서 사회가 우리에게 규정해준 예.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사회 탓으로 돌리지는 않죠. 그게 기타노 다케시의 아마 인생인 것 같고 예. 기타노 다케시의 영화인 것 같고 지금 이분이 연세가 얼마나 됐어요? 환갑됐어요. 아직 살아있죠? 아 그럼요. 현역인데. 활동. 그죠? 예. 우리나라에는 한 번씩 왔나요? 방한 기록은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 남 교수께서는 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말고도 예. 작품 활동을 좀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실패했다는 애니메이션을 다시 20년 만에. 그 영화 현장은 이제 제가 들어가기 너무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래요? 예. 젊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박중훈 씨가 한 2, 3년 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현장에 갔더니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래요. 박중훈이 누구예요? 박중훈. 싱겁게 생긴 배우. 그렇죠. 예. 그 투캅스. 예. 싱겁게 생겼다기보다는 마론 브란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마론 브란도하고 약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닮은 꼴 배우가 있는데. 약간 그러네요. 장동건은 알파치노하고 닮은 꼴이고 뭐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들이 있죠. 약간 장동건은 제가 사실 영화를 잘 못 봤습니다. 장동건 영화를 하나 딱 봤습니다. 친구? 아니, 친구는 제가 친구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제 친구 중에 누군가가 야, 그 옛날 우리 얘기여서 뭐 안 봐도 돼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면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거죠. 아니에요. 장동건 나온 영화가 무슨 태풍? 태풍 뭐 탈북한 뭐 예.
브라디보스톡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브라디보스톡은 제가 이 러시아 특파원 할 때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익숙한 건물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 영화는 한번 봤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터프가이처럼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는. 그래서 뭐 고뇌하는 뭐 이런 어떤 건 아니고 그저 뭐 터프가이로 무슨 람보 이미지 비슷하게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은 좀 실망스러웠던. 2000년대 영화인데 영화 문법은 80년대 70년대 영화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증인이라고 김성종 소설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그 지금 그 우리 남 교수께서 영화관이 지금 돌아가기에는 벌써 젊은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마케팅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요. 마케팅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가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했는데 저는 그 영화가 손님이 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뒀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걔네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주유소를 털러 가거든요. 근데 제 연령대 생각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세대는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관계가 소통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영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틀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 왜 기름값 많이 올랐다고 할 때 이명박 정부가 전부 주유소 찾아다니면서 기름값 낮추라고 공갈치고 그랬잖아요. 그 뭐 주유소 습격 사건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벌써 15년 그 정도 됐죠. 10년 넘었죠. 그때 제가 그러니까 10년 됐군요.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그래서 윤정현 장관의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칼럼도 쓰고 그랬었는데. 윤 장관님 사진 찍으시는 분? 윤정현 장관의 재무장관이.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혹시 장화홍련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그 호러물이죠? 예, 호러물인데 그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시사회를 했답니다. 그 만든 사람들끼리. 근데 영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망했다 생각하고 이제 극장에 개봉을 했는데 갑자기 한 2, 3일 지나니까 여자 고등학교 애들이 막 몰려오면서 우리 얘기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흥행이 됐는데 아무도 그걸 설명 못한 이게 왜 재미가 있는지. 제작자들도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정서하고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거나 그게 안 되면은 특히 영화는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예술영화를 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저는 공식이 있고 흥행을 위한 작품만을 생각을 합니다. 상업영화만. 학교에서도 그만 가르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 습격 사건이나 장화홍련에 왜 애들이 많이 들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영화계를 떠난 겁니다. 그건 이제 마케터로서의 이제 그 수명은 끝났다고 본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 말씀 사실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배트맨 시리즈, 놀란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는 실은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블록버스터가 내용이 복잡하면 오히려 못 봅니다. 머리가 아파서. 블록버스터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권선징악. 그림 보러 가는 게 블록버스터지 만약에 블록버스터의 주인공이 철학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관객은 죽습니다. 타이타닉 보면 3시간짜리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복잡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타이타닉을 제가 나중에 TV로 봤거든요. 그렇게 관객이 많이 들고 디카프리오가 인기를 끌고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해서 참으면서 봤는데 너무 지겨워서. 그게 바로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까? 극장에서 보게 되는 일종의 그 게슈탈트 붕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감이 붕괴되는. 거대한 화면에서 이렇게 펼쳐진 얘기를 보게 되면 TV로 보는 거와 전혀 다릅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그 다운받아가지고 무슨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요만한 걸로 보는 애들 보면은 안쓰러워요. 그 눈을 호강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저렇게 저 기회를 갖다가 작은 걸로 해가지고 무슨 반지의 제왕 내용 궁금해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트맨 라이즈 이런 것을 무슨 하긴 그걸 논리적인 글처럼 써놓으면 누가 그거 보겠어요. 그죠? 스펙타클한 화면 이런 건데. 생각은 약간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부분 망한 블록버스터들은 주인공들이 고민을 합니다.
주인공이 고민하면은 블록버스터는 안 됩니다. 심플하게. 예. 그 라스트 액션 히어로라고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왔던 작품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주인공이 햄릿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보기 좀 불편합니다. 햄릿이 아니고 뭐 돈키호테라 그런가 뭐 이런 식의 이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관심 없거든요. 관객 때문에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칙이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학생들한테 수업하기 전에 얘기를 해줘요. 제가 왜 상업영화를 왜 가르치냐면 상업영화는 공식이 있기 때문이다. 강호석 감독은 영화를 만들어 놓고 기자들한테 미리 보여준다. 그러면 기자들이 지적하면은 지루한 부분은 덜어내고 살릴 부분은 더 키운다. 왜냐하면 눈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홍상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로 결정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술영화는 공식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지 못한다. 혼자 공부해라. 나는 대신에 상업영화의 틀을 튼튼하게 가르쳐주마.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는 거기인데, 자기 책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험 소설은 아무나 쓸 수 있지만은 제대로 된 그 필력을 갖다 갖춘 다음에 쓰게 되는 실험 소설하고 격을 못 갖춰가지고 실험이 되는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적 실험이 되어버리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실패자가.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은 독자나 관객들이 보면 압니다. 이게 내공이 기본적인 틀을 갖춘 상태에서 깬 건지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지 이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피카소가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은 그림하고 예. 내가 피카소 그림을 흉내내서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예. 아는 사람이 보면 딱 알죠, 근데. 딱 보면 알죠. 아는 사람이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예. 자, 영화 얘기는 자리를 옮겨서 소주 하세요? 뭐 남들만큼 합니다. 겁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약합니다. 오늘 우리 남정욱 교수님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과가 아니고 문예창작학과군요. 예. 문예창작학과 남정욱 교수님. 필명을 우리 시청자들에 가르쳐 드려도 되나요? 남동욱. 네, 남동욱입니다. 필명은 남동욱이고, 남정욱 필명도 있고, 남동욱 필명도 있대요. 남동욱은 나쁜 거 쓸 때. 맞나요? 안 됩니다. 좋은 거 쓸 때입니다. 소위 말해서 좋은 거라 착한 남동욱.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인물은 남정욱. 남정욱. 아동물은 남동욱. 예. 이제 이때까지 남동욱 얘기했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서 남정욱. 카메라 꺼지면 편하게 카메라 꺼지고 남정욱 얘기를. 농담입니다. 자, 오늘 영화 얘기도 해보고 또 기타노 다케시의 생각 노트라는, 기타노 다케시 아마 개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저도 한번 꼭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카바가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아주 참 그래서 역시 이제 디자인이나 미술이나 작법이라고 하는 구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묘한 느낌이 드네요. 자, 이 책은 제가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